너네 농사가 얼마이냐. 조금 줄였죠. 우리 한 6,000평 된다. 일어나더니 기업하는 거예요. 무슨 포함해서 농사지를 땅이 이렇게 많냐고. 경기 타고 2시간은 집에 왔다 그러니까 경기가 얼마나 빠른데 2시간 동안 간다. 숭어 이런 것들이 뛴다 그러더니 고기가 뛰는 게 어딨냐. 바닷물에 찰싹찰싹 대고 갈매기가 까락까락 하는 그런 섬인 줄 알았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저는 그린 영농조합의 대표로 있고요. 그랑코토 와인의 와인메이커입니다.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농협에 다녔었기 때문에 늘 뭐 농업과 함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 해서 대부도라는 뜻이 큰 언덕처럼 보인다 해서 대부도라고 지었었대요. 불어로 뭐냐 그랬더니 그랑코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프랑스에서 상표권 침해로 소송하겠다. 그랑코토로 하면 괜찮다고 해서 이제 그랑코토를 했고요. 포도 재배 환경이 좋아야 좋은 와인을 만들죠. 해풍의 역할이나 뭐 비나 안개를 통해서 상당히 모든 환경들이 아주 미네랄이 풍부하죠. 또 향도 좋고 또 껍질도 두껍고 상당히 좋은 포도, 정말 좋은 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와인 문화와 시장은 전부 다 초창기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와인으로 어떤 시장이 형성됐고 또 문화가 생겼다. 각국의 와인을 보게 되면 좀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것이 보여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음료가 다른 것이고 술이 다른 것이고 또 와인도 선호하는 것이 좀 다르지 않나. 유럽에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떤 입안의 느끼한 맛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줘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나라 문화는 김치로 해결하는 문화죠. 우리는 반찬이 아주 깔끔하고 맵고 짜고 하는, 그래서 느끼하면 이런 김치를 통해서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떫은 와인이나 이런 와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 문화다 이렇게 보게 되죠.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안주로 음식을 먹는 습관이 거의 아마 다가 아닐까. 저도 그러니까요. 유럽의 와인과 한국의 와인의 접근을 좀 달리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죠.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이제 포도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 당금주, 가정에서 담그는 당금주를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담글 줄도 모르고 기술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와인을 시작하게 됐죠. 좀 답답해서 이제는 프랑스, 이태리, 독일 와인 양조에 조금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요령도 생기고 또 경험도 생기니까 맛도 조금씩 낼 수 있고. 한국 사람한테 좀 호의적이었던 나라는 독일이었죠.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또 설비, 와인 만드는 전 과정을 아마 독일에서 봤고요. 프랑스랑 이태리에서는 양조를 배우러 왔다고 하면은 좀 잘 보여주지도 않고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갔던 시대가 아닌가. 원료도 좋아야 되지만 설비를 보러 다니면서 외국의 설비 회사를 다니면서 양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웠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이태리에서 설비 회사를 찾아가고 또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공급한 와이너리를 찾아가서 보고 싶다 하면은 와인에 대해서 어떤 설비를 거쳐야, 양조를 거쳐야 되는지를 이제 많이 찾아다니며 배우다 보니까 이런 와인들을 만들게 됐는데요. 성수나 뭐 그랑코토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은 그럼 우리나라 음식하고 자연스럽게 다 매칭이 다 됩니다. 뭐 삼겹살에도 우리 청소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리고요. 오르길공, 레드 모든 것들이 뭐 조개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한국의 음식은 어떤 술이든 다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음식이 아닌가 봐요. 처음에는 좀 우리 와인을 좀 알리기 위해서 자꾸 나가야 되고 많은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가가려면 멀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농사 짓고 와인 만들고를 한 12, 13년도 하다 보니까 그랑코토 와인에 대해서 알려고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알게 하자.
그분한테 감동 주는 일을 하자.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와인을 좀 알아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와인 만들기도 배우는 것보다 와인을 알아가면서 나에 맞는 와인들을 만드는 그냥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으로서 시작을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고, 내가 집에서 소규모로 만들어서 아주 좋은 와인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좀 아직은 좀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떤 와인이 가장 맛있는지 아세요? 퀴즈. 내가 만든 와인이 다 자기께 최고 맛있다는 거. 그 맞죠. 당연히 맞죠.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래도 일반 소비자들, 대중들이 선호하는 와인들을 만들 수 있어야 살아남지 않겠나. 와인을 뭐 돈으로 보고 다가가는 것보다 내 인생을 좀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죠. 제 얼굴이 이렇게 못생긴 것처럼 그렇게 인기는 별로 없어요. 다만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하고 아마 전 세계 와인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와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산성이 음료를 얻기 위해서 포도를 선택한 이유가 손쉽게 음료를 만들 수 있고 많은 양을 얻으시는 게 포도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도는 따서 쌓아놓으면 술이 돼요. 그런데 다른 과일은 따서 쌓아놓으면 썩어요. 우리나라는 와인하면 다른 과일로 만든 것도 와인이라고 소비자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와인이라든가 감 와인, 복숭아 와인, 뭐 자두 와인,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와인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많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오히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비웃음만 돌아오는 때가 가장 힘들었었다라는 거죠.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와인 만들어서 와인 마실 때가 가장 좋아요. 지금 우리 김한식 팀장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아버지 엄마요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왔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 하세요? 저 농사 짓는데요. 아버지 엄마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용돈을 많이 주셨던 거 아닙니까? 용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와인을 못 팔았으니까. 향후에 어떤 와인을 만드냐면 누구나 다 와인메이커는 공통점일걸요. 잘 팔리는 와인을 만들고 싶다. 남들이 좀 만들기 쉽지 않은 와인들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포도 농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배 방식을 좀 달리한다든가 토양을 좀 개량한다든가 과일의 성격을 알지 못하면 술이 엉망이 되고 잘 안 되는 거죠. 청수라는 포도 품종을 제가 성격을 파악한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출시하면서 기존의 청수 와인을 마셔본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 나왔기 때문에 제 농장에다가 청수를 심어서 재배 면적을 늘려가며 확대해가면서 이제 와인을 생산하고 있죠. 따로 영동이나 영천 이런 여러 곳에서 만드는 청수는 기존의 이제 화이트 와인을 내서 상당히 트리를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점점 이제 도시화가 되고 또 포도 재배 면적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공동 작업을 통해서 원료를 확보하는 것 쪽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환경에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 자꾸 농토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지막 대안은 내수면을 활용하는 것밖에 없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땅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을 가지고 음료를 만들고 술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음식과 문화에 상당히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와인 만들어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테니 반갑게 맞아주고 사람이 먼저 가고 음식이 먼저 가야 그 음식에 어울리는 음료가 쫓아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셰프님들 늘 감사를 드리고 좋은 음식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 거기에 어울리는 와인 정말 만들어서
다 함께 한국 문화를 좀 해외에 알리고 또 그 지역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